확률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확률 공부에 필요한 용어를 간단히 정리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간단한 개념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행과 표본 공간 그리고 사건, 근원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시행은 뭐냐 하면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 시행에 가장 쉬운 예가 뭐가 있냐 하면 바로 주사위 던지기가 있어요. 이 주사위 던지기는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이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우리가 의도한 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과가 우연에 의해 지배되는 실험이나 관찰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 주사위 던지기는 시행이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표본 공간은요.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얘기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시행의 예로 주사위 던지기를 봤었죠. 그럼 이 주사위 던지기에서 표본 공간은 뭐가 되겠느냐? 이걸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표본 공간을 우리가 S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S라는 것은 집합이니까 요 중괄호 안에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 주사위를 던졌을 때 윗면에 올 수 있는 눈의 수가 1, 2, 3, 4, 5, 6, 6개가 있죠. 그걸 간단하게 1, 2, 3, 4, 5, 6 이렇게 적어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사위 던지기 시행에서의 표본 공간이에요.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자, 대개 우리가 표본 공간을 나타낼 때는 S라는 요 알파벳을 사용합니다. 이 S는요. 이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샘플 스페이스에서 맨 앞에 알파벳 S를 따온 거예요. 그래서 표본 공간을 나타낼 때는 주로 알파벳 S를 사용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또한 이 표본 공간 S가 공집합이 되는 경우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어떤 시행을 했는데 모든 결과들을 모아놨더니 아무것도 없대요. 이건 뭐 시행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표본 공간이 공집합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두 가지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주사위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 즉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사건은 뭐냐 하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에 2와 3과 5로만 이루어진 이런 부분 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얘가 바로 하나의 사건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건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요거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게 이름을 붙여주자면 결국 이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요렇게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2와 3과 5로 이루어진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사건을 나타낼 때는 대개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해요. 그래서 사건 A는 2, 3, 5인데 이 A라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바로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 근원 사건은 뭐냐라는 건데 이 근원 사건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을 얘기해요.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은 요거죠. 1, 그 다음에 2, 그 다음 3, 4, 5, 6. 요게 바로 근원 사건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 집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원 사건은 기억하세요.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러면 또 간단한 예제 같이 풀어볼게요. 서로 다른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에서 표본 공간과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각각의 동전은 앞면 아니면 뒷면이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앞뒤로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표본 공간은 집합입니다. 그런데 두 개의 동전이 모두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고요. 두 개 중에 첫 번째 건 앞면, 두 번째 건 뒷면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게 뒷면, 그 다음에 두 번째 게 앞면이 나올 수도 있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둘 다 뒷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 앞뒤, 뒤앞, 뒤뒤 이렇게 이루어진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 S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각각 구하시오 그랬는데 요 서로 다른 면이 나오는 사건을 우리가 A라고 볼 겁니다. 그러면 A라는 집합은 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인데 서로 다른 면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앞, 뒤와 뒤, 앞으로만 이루어진 이러한 부분 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배반 사건과 여사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자, 이 배반 사건과 여사건은요,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즉 A와 B가 모두 집합이죠. 이 두 집합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될 때 이 두 사건 A와 B를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자면 여기 표본 공간 S가 있죠. 이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 A와 B가 있는데 이 A와 B가 서로 겹치지 않습니다. 즉 교집합이 공집합인 걸 볼 수가 있죠. 요걸 만족하는 두 사건을 서로 배반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여사건은 사건 A에 대해서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사건 A의 여사건이라고 하고 요걸 A의 C, 요걸 이제 위첨자로 C를 씁니다. 요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본 공간 S가 있죠. 그 다음에 S의 부분 집합인 사건 A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랬으니까 A를 제외한 표본 공간의 나머지 부분을 A의 여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A의 여집합과 같구나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집합을 나타낼 때는 요 위첨자 C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이제 여사건을 뜻하는 complementary event라는 영단어가 있어요. complementary event라는 요 영단어의 맨 앞 글자 C를 따서 요렇게 표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A와 A의 여사건도요. 교집합을 한번 구해볼까요? A와 A의 여사건의 교집합은 공집합이기 때문에 A와 A의 여사건은 서로 배반 사건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 내용으로부터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A와 B의 합사건, A와 B의 합사건 요걸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뭔지 이제 감이 오죠. 이 A와 B의 합사건이라는 것은 A와 B의 합집합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A와 B의 곱사건이라는 것도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 곱사건이라는 건 결국 A와 B의 교집합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게다가 이 공집합이라는 개념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공집합도 하나의 집합이고 분명히 S의 부분 집합입니다. 따라서 이 공집합으로 이루어진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공사건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느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이 주사위가 공중에 떠 있는 거죠.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 있는 사건. 이런 건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사건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또 예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1부터 12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12개의 공이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한 개의 공을 꺼낼 때 공에 적힌 수가 8의 약수인 사건을 A, 12의 약수인 사건을 B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A 집합부터 구해볼까요? 8의 약수다 그랬으니까 1, 2, 4, 8 요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 사건 B는 12의 약수인 사건이다 그랬으니까 1, 2, 3, 4, 그 다음에 6, 12 이렇게 해서 총 6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1번부터 구해볼까요? 이건 너무 쉽죠. 이건 집합 문제입니다. A와 B의 교집합을 구하라 라고 했으므로 이때는 1, 2, 4 이렇게 3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구해볼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A와 B의 곱사건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2번은 A와 B의 합집합 구하라 그랬으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1, 2, 3, 4, 6, 8, 12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A와 B의 합사건이 되는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A의 여집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A를 제외한 나머지들 3, 5, 6, 7, 9, 10, 11, 12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 바로 A의 여집합이 되는 거고요. 이게 바로 A의 여사건을 나타내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A의 여사건과 B의 여사건의 합사건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론 우리가 요 둘의 합사건을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 이미 드모올강의 법칙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얘는 A와 B의 곱사건의 여사건을 구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됐죠? 그래서 A와 B의 곱사건은 1번에서 구해놨기 때문에 1번을 토대로 우리가 요걸 구해보면 1, 2, 4를 제외한 3, 5, 6, 7, 8, 9, 10, 11, 12로 이루어져 있는 이러한 부분집합, 즉 사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그냥 단순한 집합의 연산 문제로 보지 마시고 요걸 사건과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요건 곱사건, 요건 합사건, 요건 여사건, 그 다음에 얘는 여사건과 여사건의 합사건인데 결국은 곱사건 전체의 여사건이 된다라는 거,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A,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B,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을 C라고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A부터 구해볼까요? 2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랬으니까 2, 4, 6 이렇게 우리가 A를 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5의 약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랬으니까 1과 5 요 두 개의 원소로만 이루어진 사건이 됩니다. 그 다음 C는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다 그랬으니까 얘는 2, 3, 5 이렇게 우리가 구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볼까요? 사건 C의 여사건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서 구하는 건 바로 C의 여사건 요거 구하면 되고요. 결국은 2, 3, 5를 제외한 1, 4, 6으로 이루어진 요 사건이 바로 C의 여사건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사건 A, B, C 중에서 서로 배반인 두 사건을 구해라 라는 건데요. 자, A와 B를 봤더니 A와 B의 교집합은 요거 공집합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는 서로 배반 사건이 맞고요. 그 다음 B와 C를 볼까요? B와 C는 교집합이 5로 이루어진 집합이죠. 그래서 B와 C의 교집합은 5로 이루어져 있는 집합이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배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 A와 C를 볼까요? 그러면 A와 C의 교집합을 보면 되는데 여기 보시면 2가 똑같이 원소로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게 2가 되기 때문에 역시 A와 C의 교집합도 공집합이 아니죠. 따라서 배반 사건이 아닙니다. 결국 배반 사건이 되는 것은 A와 B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네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가장 기본이 되는 시행이 뭔지, 표본 공간이 뭔지, 사건이 뭔지, 근원 사건이 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 배반 사건과 여사건, 그리고 합사건, 곱사건에 대해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너스로 공사건이 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잘 익히신 후에 다음 영상들을 보셔야 무난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